혹시 최근 거울을 볼 때마다 짙어진 기미와 검버섯 때문에 한숨 쉬지 않으셨나요? 나이 들어 당연한 일이라며 체념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영상에서는 그러한 생각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밥 짓고 남은 쌀뜨물에 꿀 한 방울, 이 단순한 조합이 기미, 검버섯, 죽은 깨를 3주 만에 눈에 띄게 완화한 실제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피부 노화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값 비싼 화장품이나 시술만이 답이라고 믿고 계신가요? 여러분만의 쌀뜨물 활용법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의외의 꿀팁을 기다립니다. 저는 지금도 일주일에 3일은 병원에서 환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나이를 듣고는 어떻게 아직도 그렇게 젊고 건강해 보이세요? 라고 물으시곤 합니다. 남들은 제 나이에 병원에 다니기 바쁘지만 저는 아직도 현역에서 환자분들의 피부 고민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에게도 말 못할 아픔이 있었고 그 아픔 속에서 제가 평생을 바쳐온 피부의학의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던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그 질문의 답과 함께 제가 직접 경험하고 효과를 본 비법을 아낌없이 전해드리려 합니다. 지금도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봅니다. 물론 세월의 흔적은 있지만 제 나이 또래와 비교하면 확실히 젊고 생기 있는 피부를 유지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40년 넘게 환자들을 치료하며 쌓은 경험과 더불어 제 개인적인 삶에서 얻은 소중한 깨달음 덕분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 나이에도 활발히 활동하며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사실 과거 제 딸은 어릴 적부터 유난히 하얀 피부였습니다. 그런데 20대 초반의 햇볕에 조금만 노출되어도 얼굴에 옅은 반점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반점들은 짙은 기미로 변의 양쪽 볼에 넓게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엔 화장으로 가렸지만 점점 사람을 피하고 고개를 숙이고 외출도 꺼리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결국 병원에서는 대인기피증 초기 증상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평생을 피부를 치료해온 의사였지만 정작 제 아이조차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에 한동안 진료실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저에게 가장 큰 숙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제 딸의 문제는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밤낮으로 연구하고 새로운 치료법을 시도했지만 딸아이의 기미는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고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딸아이의 밝은 미소를 되찾아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알 수 없는 이유로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무력감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때 여러분은 어떤 심정이셨나요? 그렇게 절망의 늪에 빠져 있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기존의 의학적 접근 방식 외에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고문원을 뒤적이고 전통 민간요법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쌀뜨물과 꿀의 피부 효능에 대한 연구 자료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연구 결과들이 쌀뜨물의 피틱산과 꿀의 항산화 성분이 피부 미백과 재생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고 저는 이 방법을 딸에게 권했습니다. 그렇게 3주가 지났을까요? 어느 날 아침 딸아이의 얼굴을 보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짙었던 기미가 눈에 띄게 옅어져 있었고 피부톤도 훨씬 밝아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오랜만에 딸의 얼굴에서 환한 미소를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변화는 우리 가족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피부 고민 해결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셔서 이 귀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디서부터 이 작지만 중요한 변화를 시작하시겠어요? 어떤 한 가지를 먼저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쌀뜨물만 사용하세요.
우리가 매일 밥을 짓기 위해 사용하는 쌀뜨물은 사실 보물과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쌀뜨물이라는 점입니다. 첫 번째 뜨물은 표면에 남아있는 불순물이나 농약 성분, 그리고 너무 많은 전분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물을 바로 사용하면 오히려 피부에 자극이 되거나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면 두 번째 쌀뜨물은 쌀의 영양분이 적절히 우러나오면서도 불순물이 걸러진 깨끗한 물입니다. 특히 이 두 번째 물에는 피틱산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피틱산은 뛰어난 미백 효과를 가지고 있어 멜라닌 색소 생성을 억제하고 이미 생성된 색소 침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약한 산성을 띄어 피부의 묵은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예를 들어 60대 박순자 할머니는 쌀뜨물을 처음 사용했을 때 찬물을 써서 얼굴이 오히려 더 붉어진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조언대로 두 번째 물만 사용하자 며칠 지나지 않아 피부톤이 맑아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쌀을 씻을 때 처음 물은 버리고 두 번째로 헹군 물을 깨끗한 용기에 받아 사용하세요. 이때 쌀을 너무 박박 문지르기보다는 부드럽게 헹궈주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가 극도로 민감하거나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분은 사용 전 팔 안쪽에 소량 테스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에 따끔거림이나 붉어짐이 심하게 나타난다면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두 번째, 꿀은 반드시 한 방울. 꿀은 오랜 옛날부터 피부 미용에 사용되어 온 천연 재료입니다. 꿀에는 풍부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 피부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뛰어난 보습력을 가지고 있어 건조한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쌀뜨물과 꿀을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양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아낌없이 듬뿍 바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꿀은 당분이 높아 피부에 너무 많이 바르면 오히려 끈적임이 심하고 과도한 영양 공급으로 인해 모공을 막아 트러블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민감한 피부의 경우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쌀뜨물 20ml에 꿀은 단 한 방울만 떨어뜨리는 것이 황금 비율입니다. 이 정도의 양으로도 꿀의 유효 성분은 충분히 피부에 흡수됩니다. 70대 이복래 할머니는 처음 꿀을 너무 많이 넣어 끈적이고 답답해서 바르기를 꺼려했지만 한 방울만 넣으라는 제 말에 따라 보니 훨씬 부드럽고 산뜻한 느낌에 꾸준히 사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쌀뜨물 20ml를 기준으로 꿀 한 방울을 떨어뜨린 후 잘 저어 꿀이 충분히 녹도록 해주세요. 꿀의 종류는 크게 상관없으나 가능하면 정제되지 않은 천연 꿀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꿀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설탕 알레르기가 있는 분도 주의가 필요하며 당뇨병 환자의 경우 피부 흡수를 통해 혈당에 미미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 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 10분만 바르고 미온수로 헹굴 것. 쌀뜨물과 꿀 혼합물을 피부에 바르는 시간도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래 바를수록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천연 재료라 할지라도 피부에 너무 오래 올려두면 오히려 자극이 되거나 피부에 필요한 유수분 밸런스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쌀뜨물의 피틱산 성분은 약한 각질 제거 효과가 있어 밤에만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낮에 사용하고 바로 햇빛에 노출되면 피부가 더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바르고 자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밤새 피부에 남아있으면 모공을 막거나 피부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10분이라는 짧은 시간만 피부에 올려두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안전합니다. 10분 후에는 미온수로 부드럽게 헹궈내어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깨끗이 씻어내야 합니다. 80대 김영수 어르신은 처음에는 자기 전 매일 바르고 잤는데 오히려 뾰루지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10분만 바르고 씻어내기 시작하자 피부가 진정되고 맑아지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깨끗하게 세안한 얼굴에 쌀뜨물 꿀 혼합물을 화장솜에 충분히 적셔 얼굴 전체에 팩처럼 올려두거나 손으로 가볍게 두드리듯 발라줍니다.
10분 후 미온수로 깨끗이 헹구고 평소 사용하는 보습제를 발라 마무리합니다. 피부에 상처가 있거나 염증이 있는 부위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피부가 너무 건조한 상태에서는 사용 시간을 5분 정도로 줄여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번째, 매일 새로 만들어서 사용해야 효과. 천연 재료를 사용하는 민간요법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신선함입니다. 쌀뜨물과 꿀 혼합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쌀뜨물은 공기 중에 오래 두면 쉽게 변질되고 산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따뜻한 실내 온도에서는 세균 번식의 위험도 커집니다. 변질된 쌀뜨물을 사용하면 피부 트러블을 유발하거나 오히려 피부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일 사용할 만큼만 새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미리 대량으로 만들어두고 냉장 보관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신선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냉장고 안에서도 세균이 번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혼합물을 담는 용기도 중요합니다. 플라스틱 용기보다는 유리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더욱 위생적이고 안전합니다. 유리는 세척이 용이하고 환경 호르몬 걱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70대 정미의 할머니는 처음 며칠 미리 만들어 두었다가 피부 트러블이 생겨 놀랐다고 했습니다. 매일 새로 만들고 나서야 피부가 좋아지는 것을 느끼고는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녁 세안 전에 쌀을 씻으면서 두 번째 쌀뜨물을 받고 바로 꿀을 섞어 사용하세요. 사용 후 남은 물은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바로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유리병이나 유리컵 등을 전용 용기로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만든 혼합물에서 시큼한 냄새가 나거나 색깔이 변했다면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사용 후에는 용기를 깨끗이 세척하고 건조하여 위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천연즙으로 시너지 효과. 쌀뜨물과 꿀 혼합물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몇 가지 천연즙을 더하면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감자즙, 토마토즙, 레몬즙은 피부 미백과 재생에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자에는 카테콜라아제라는 효소가 풍부하여 미백 효과는 물론 피부 진정에도 도움을 줍니다. 토마토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리코펜이 풍부하여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막고 칙칙한 피부톤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레몬즙은 비타민C가 풍부하여 멜라닌 색소 생성을 억제하고 피부를 밝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천연즙들을 쌀뜨물 꿀 혼합물에 23방울 정도 섞어 사용하세요. 각 재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천연즙은 반드시 당일에 만든 신선한 즙만 사용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산화되거나 변질될 수 있습니다. 특히 레몬즙은 산성이 강하므로 민감성 피부는 사용 전에 반드시 팔 안쪽에 소량 테스트를 하여 자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따끔거림이나 붉어짐이 심하다면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첫 번째, 자외선 차단이 치료의 절반. 아무리 좋은 민간요법도 자외선에 다시 노출되면 무용지물입니다. SPF 30 이상 차단제를 매일 바르세요. 70대 이순자 할머니는 쌀뜨물 팩으로 기미가 많이 옅어졌는데 햇볕에 받치를 하러 나가면서 자외선 차단제를 소홀히 바르자 기미가 다시 올라와서 속상해하셨습니다. 그 후로는 외출 전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는 것을 생활화하셨다고 합니다. SPF 30 이상 자외선 차단제를 선택하여 매일 아침 외출 30분 전에 얼굴과 노출되는 모든 부위에 꼼꼼히 바르세요. 2에서 3시간마다 덧발라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모자나 선글라스, 양산 등을 함께 활용하면 더욱 좋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너무 소량만 바르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또한 자외선 차단제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논 코메도제닉 제품이나 무기자차 성분의 제품을 선택하여 트러블을 예방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항산화 식단을 꾸준히. 비타민C와 E가 풍부한 녹황색 채소와 베리류가 기미 완화와 피부 재생에 도움이 됩니다.
생과일과 채소 반찬을 매일 식탁에 올리세요. 60대의 김복순 할머니는 만성적으로 기미로 고민이 많으셨는데 제가 권해드린 대로 매일 아침 블루베리와 시금치를 갈아 마시고 식사 때마다 제철 채소를 풍성하게 드셨습니다. 몇 달 후 기미가 옅어진 것은 물론이고 피부 전체가 맑고 생기있게 변해 주변에서 회춘했다는 말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감귤류, 딸기, 키위, 피망, 브로콜리 등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비타민E가 풍부한 견과류, 아몬드, 호두, 씨앗류, 해바라기씨, 아보카도 등을 매일 소량씩 섭취하는 것도 좋습니다. 녹황색 채소는 되도록 익히지 않고 생으로 먹거나 살짝 데쳐서 섭취하는 것이 영양소 파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특정 식품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비타민이나 영양제를 과다하게 섭취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므로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자연적으로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세 번째, 수면과 수분이 피부의 기초. 하루 8잔 물, 밤 11시 이전 수면이 피부세포 회복의 핵심입니다. 수분 부족과 피로는 멜라닌을 자극합니다. 70대 박영호 어르신은 기미 때문에 제가 먼저 수면 습관과 물 섭취량을 물어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잠이 부족하고 물을 거의 마시지 않는 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쌀뜨물 팩과 함께 수면 습관을 개선하고 물을 의식적으로 많이 마시기 시작하자 한 달 만에 피부가 촉촉해지고 기미도 눈에 띄게 옅어졌다고 합니다. 하루 7에서 8시간의 충분한 숙면을 취하기 위해 노력하세요. 되도록이면 밤 11시 이전에는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습니다. 잠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고 어둡고 조용한 환경을 조성하여 숙면을 유도하세요. 물은 하루 8잔, 약 1리터 이상 꾸준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정 질환, 심장 질환, 신장 질환 등으로 인해 수분 섭취에 제한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 물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또한 불면증이 심한 경우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도한 카페인이나 알코올 섭취는 수면을 방해하고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 수 있으니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딸이 처음 이 방법을 쓸 때 반신반의하던 그 표정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 그 아이는 웃으며 거울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쌀뜨물과 꿀 이 조합은 단지 피부에 바르는 것이 아니라 잃었던 자신감과 미소를 되찾아주는 작은 희망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기미관리법은 단순한 피부 미용을 넘어 여러분 삶에 긍정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생활 습관의 변화입니다. 이 영상에서 제가 강조한 몇 가지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까요? 첫째, 쌀뜨물과 꿀 민간요법 5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밥을 씻을 때 나오는 두 번째 쌀뜨물에 꿀 한 방울을 더하는 단순한 조합이 피부 미백에 큰 도움을 줍니다. 이때 쌀뜨물은 매일 신선하게 만들어 사용하고 유리 용기를 활용하는 것이 위생과 효과 면에서 좋습니다. 또한 감자즙, 토마토즙, 레몬즙과 같은 천연즙을 2~3방울 정도 첨가하여 피부 진정, 항산화 효과, 각질 제거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10분만 바르고 미온수로 깨끗이 헹궈내는 것이 중요하며 너무 오래 두거나 바르고 자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둘째, 피부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 3가지도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기미의 가장 큰 원인인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SPF 30 이상의 자외선 차단제를 매일 꼼꼼히 바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바르는 것을 넘어 모자나 양산 같은 물리적인 차단 도구를 함께 활용하면 더욱 좋습니다. 또한 피부 세포의 건강과 재생을 돕는 항산화 식단을 꾸준히 섭취해야 합니다. 비타민C와 E가 풍부한 녹황색 채소와 베리류를 식탁에 꾸준히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수면과 적절한 수분 섭취는 피부 건강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하루 8잔의 물을 마시고 밤 11시 이전에는 잠자리에 들어 피부가 회복할 충분한 시간을 주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 방법은 비싸고 복잡한 시술이나 화장품에 지쳐있던 분들께 특히 희망이 될 것입니다. 부작용이 거의 없고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집에서 간편하게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을 수 있지만 꾸준히 노력한다면 분명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고 꾸준히 인내심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마치 매일 아침 뜨는 해가 우리의 어둠을 걷어내듯 작은 노력들이 모여 피부의 빛을 선물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피부는 우리 몸의 거울입니다. 겉만 치장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속부터 건강해야 진정한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쌀뜨물과 꿀 조합은 단순한 관리를 넘어 여러분이 자신의 몸과 마음에 더 깊이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매일 거울 앞에서 한숨 쉬던 시간이 이제는 자신감을 되찾는 즐거운 습관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빛나게 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당장 주방으로 가서 쌀뜨물 한 컵과 꿀 한 방울을 꺼내어 보세요.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발걸음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러니 여러분도 오늘 저녁 부엌에서 쌀뜨물 한 컵을 꺼내어 꿀 한 방울을 떨어뜨려 보세요. 거울 속 당신의 피부도 그리고 그로 인해 달라질 기분도 3주 뒤에는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피부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여러분만의 기미 관리 팁이나 어려움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신 분들 중 채택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기미의 나쁜 식습관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매일 먹고 있던 기미를 더욱 짙게 만드는 음식들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드릴 테니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